실력도 잊으면 수준도 잊으면 대한민국 국민일 뿐 잊으면 소확행 영확행 확실한 공약시대 민생을 해결하네 경제를 되살리네 날 위한 소중한 한 표 위기를 기회로 앞으로 제대로 날 위해 1번 이재명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월 1일 3일절입니다. 애국지사 박희광 선생님 앞에서 잠시 3일절 행사를 간단하게 하고 선거운동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팻말하고 깃발 그 자리에 두고 박희광 선생님 동상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요. 팻말하고 그대로 다 놔두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현금을 다 갖고 와야 돼요. 세우면 안 돼요. 애국지사에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요. 구미 시내 볼륨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구미 시내에 우리 후보님 현수막 밑에 아마 현수막이 붙었을 겁니다. 안 좋은 내용의 현수막이 붙었는데 이게 아마 선관위에 허가를 덕하고 합법적으로 붙이는 것 같아요. 사전선거, 사전투표 독려하는 내용을 넣어서 악랄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방법은. 예, 이해해 주시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행사 시작할 것 같네요. 잠시 후 11시부터는 이재명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 산하, 평화번영협력위원회, 평화번영 스마트 강군 구미 유세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재명 후보 직속 평화번영 스마트 강군 구미 유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봉재 구미시 각 상임 선대위원장님의
지지 연설이 있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리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포항, 경주, 대구, 구미에서 불기 시작한 봄바람이 안동에서 광풍으로 어제 일어났습니다. 점점 우리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장 플랜카드에 험담하지 말자고 했던 분들이 플랜카드에 이상한 문구까지 넣어가지고 지금 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봄바람이 점점 더 세게 불어서 태풍으로 3월 9일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구미의 방산 업체와 많습니다. 하나시스템즈, LIG 넥스원 등 대기업과 200여 개의 방산업체가 우리 구미 수출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이재명 후보가 구미를 위해서 방산과 관련된 공약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또 우리 이재명 후보님을 열심히 돕고 계시는 분들이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전 초대 지상 작전사령관 김원용 예비역 육군대장님이 오셨습니다. 유능한 대통령 전 보병 제55사단장 오희준 예비역 육군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전 1군수지원사령관 김사진 예비군 육군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전 육군과학화 전투훈련단장 문은식 예비역 육군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우리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다시 해주고 구미에 대한 지원을 다시 확인해주는 귀한 분들이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기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을 3월 9일 날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저희도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안보도 민주당이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이십니다. 안보의 본질은 이재명 후보님이시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의 연설은 우리 김사진 장군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이 울려서 이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가니까 마이크가 울리네요. 네. 여러분,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비상작전 사령관이셨던 김은용 장군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이재명 후보의 직속 스마트 강군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후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이 안동 출신이라 요즘 뭐 어디의 사위 어디 아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경북의 사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은 20대의 약간의 나이에 군인이 되어서 군복을 입고 약 40여 년 가까이 군인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이제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40여 년 가까이 군생활했던 저희들이 여기 우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고 있는 이유는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는 딱 3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는 이재명 후보와 자웅을 겨루고 있는 야당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세 가지를 간략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평화냐? 전쟁의 길에 들어서느냐? 대단히 중요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보를 기초로 탄탄하게 다져온 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70여 년 전에 한국 전쟁이 벌어졌고 6.25 전쟁 이후에 그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일군 대한민국 세계 10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를 자칫 전쟁의 도가니로 몰고 가는 야당 후보 윤석열, 여러분 과연 온당합니까? 수도권 방어를 위해서 사드를 재배치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을 했던 미군 브룩스 사령관은 더 이상 한국에는, 대한민국에는 사드가 필요 없다라고 분명하게 했으나 윤석열 후보, 사드가 왜 필요하다는 겁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군의 기술이 며칠 전에도 TV에 나왔습니다만 이제 대공방어를 위해서 너무너무 기술이 발전하고 시스템이라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도 명중률을 100% 가졌고 조금 있으면 아이언돔을 통해서 사드보다도 몇 배 훌륭한 우리나라만의, 대한민국만의 대공방어 체계를 갖출 것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 군사력 또한 유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운운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좌와 우를 가르고 국민 간의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득표를 좀이라도 더 하겠다는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안보에 대한 두 번째는 선제 타격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북한이 위협을 전후에 6.25 전후에 얼마나 많은 위협을 해왔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선제 타격을 했더라면 이 한반도는 수십 번의 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나라가 아마 초토화됐을 겁니다. 여러분, 더구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선제 타격을 운운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 같은 장군들, 군사 지도자들, 군사 지휘자들이 해야 될 소리죠. 대통령은 위기를 관리하고 전쟁을 예방하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그 대통령의 통수권, 지휘 철학, 지도 철학,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1야당의 후보는 여전히 사드 배치와 선제 타격을 가지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 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분열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저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 TV 토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일본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에 주둔할 수도 있다, 들어올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차로부터 벗어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아직도 강제징용과 위안부의 상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헌법을 우리가 평화헌법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왜 평화헌법이라고 하느냐? 일본의 헌법 속의 구조 1, 2항은 국제분쟁이나 국제전쟁, 자국 속에서의 전쟁 속에서 육해공군을 보유하지 않고 다만 자위대를 통해서 최소한의 국내 치안을 유지한다는 게 일본의 평화헌법입니다. 그러나 우익 보수들, 특히 10여 년 통치를 한 집권을 했던 아베를 포함해서 현재의 기시다 정권까지 계속 우경화해서 일본 헌법을, 평화헌법을
파괴하고 군대를 보유하고 외국군 전쟁에 참여하고 강력한 군사국이 되겠다는 이런 야욕을 드러내는데, 이런 야욕 속에 윤석열 후보가 이것을 지지해주고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TV 토론이고 지도자의 생각이 아니었겠습니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생각 속에 일본을 한국에 다시 들여놓겠다. 이건 저희들이 용납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구민시민 여러분, 세 번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가 군에 안 갔다 오는 거 아시죠? 짝눈, 부동시였습니다. 부동시란 말은 짝눈이란 얘기입니다.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도수가 다른 것이죠. 제대로 된 짝눈이라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공을 던질 수도 없습니다. 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 안 가는 겁니다. 그것이 짝눈이라면 군대 안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82년에는 군대를 안 갑니다. 부동시로. 그런데 변호사 하다가 다시 검사가 될 때는 짝눈이 아니에요. 부동시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공무원으로 검사로서 임용이 됩니다. 이거 군대를 회피한 거 아닙니까? 기피한 거 아닙니까? 이게 범법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 60만 장병, 100만이 넘는 예비군들을 지휘하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과연 군을 기피한 자가 군을 지휘할 수 있는 통수권자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이분은,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그 답변을 이재명으로 크게 세 번씩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전쟁이냐 평화냐, 이 안보의 갈림길 속에서 우리 국가를 그야말로 전쟁을 벌이지 않고 평화를 가지면서 국민경제, 국가경제를 부강하게 만들면서 국민의 삶을 실적으로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안보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이재명!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외국 군대, 소위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선진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야말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5대 강국으로 G5로 발돋움하고 5만 달러를,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고 선진 강국으로서 주변국에 자주국방을 이루고 기죽지 않고 내 나라 내가 지키는 이러한 훌륭한 안보 국가로 만들 수 있는, 주변국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 이 땅의 젊은이들이 군에 입대할 때 부모들과 헤어지면서 눈물바닥에 되어서 군에 잘 갔다 와라, 훈련 잘 받고 와라, 몸성이 복귀해라, 수많은 모습들을 봤을 겁니다. 왜 이랬습니까? 나라 경제가 어렵고 군대 시설이 열악하고 너무너무 변변치 않은 여건 속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군을 강제 징병돼서 근무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너무나 좋아지고 있고 지금도 좋아지고 있고, 특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스마트 강군을 이루어서 지금 모든 복지시설 첨단화시키고 모든 무기체계 첨단화시켜서 그야말로 병사들이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떳떳하고, 그리고 군 18개월의 군 기간이 잃어버린 시간이거나 멈추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지속되는 시간, 군 학점제, 대학에서 공부하던 거 군에서도 그대로 유지해주는 학점제도 연결되고, 그야말로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게끔 만들면서, 특히나 이 젊은이들 다시 군에 들어갈 때 이제는 울음이 아니라 웃으면서 잘 다녀와라, 떳떳하게
국가를 지키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녀오라 라고 말하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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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여기 계신 우리를 포함한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과거의 역사와 앞으로 나갈 위대한 대한민국 미래의 역사를 위해서 글로벌 한국이 그야말로 선진 강국이 되어서 세계 속의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국가를 통치하고 제대로 통치하고 앞으로 정말 미래의 발전을 약속할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은 누구이겠습니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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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선거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반드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청와대로 보내서 그날 3월 9일날 이 자리에서 승리의 함성을 다시 지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평화번영 스마트 강군 김사진 예벽 육군준장님의 구미 유세였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늘 전국을 돌면서 유세를 하시기 때문에 저 앞쪽에서 같이 기념 촬영 한번 하시고 계속해서 다음에는 정세현 도의원님의 지지 연설이 있겠습니다. 군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스타이십니다. 다들 그 장군님들 별 달고 예편하신 분들입니다. 구미까지 오셔가지고 유세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세현 도의원님의 지지 연설이 있겠습니다. 네, 국민 시민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지역구를 지역으로 둔 정세현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별들께서 오셔서 사진 촬영하고 계신 이 박희광 선생님의 동상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확히 103년 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립을 이뤄냈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고 세계 7대 수출 대국이 되었으며 또한 세계 6대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가 유사시에 왜 일본이 여기에 들어와야 됩니까?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 해외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제 타격을 한다든지 사드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만 합니다. 구미에 있는 공장에서 러시아로 파견 나가간 근로자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10년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 국격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격이 그렇게 많이 좋아졌답니다. 심지어 러시아 마피아들도 대한민국이라면 좋아할 정도로 변한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격입니다. 4년 전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많은 기대를 안고 많은 희망을 안고 살아왔고 그 희망 속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그 4년 뒤 우리는 지금 또 다른 대통령을 뽑기 위한 과정에 와 있습니다. 구미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구미 경제가 힘들다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국가 5공단 1차 분양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얼마 전에
떠나간 대기업을 대신해서 남아있는 LG 이노텍에서는 4천억에 대한 투자 고시를 냈습니다. 그 뒤에 추가가 또 있습니다. LIG 넥스원을 생산하는 천공의 60%를 구미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 4조라는 그 금액이 수출 금액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 또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은 금액들이 우리나라에 계약을 하러 올 것입니다. 그 생산을 구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구미는 저력이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사는 여러분들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하는 날입니까? 검찰총장 뽑는 날입니까? 예, 우리는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우리 구미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올바른 판단력과 냉철한 절제력으로 우리 이재명 후보 꼭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구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보 전 도의원님 지지 연설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저는 공동선대위원장 박중보라 합니다.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이당 저당 대통령들 후보께서 많은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선심성 공약의 대부분이 사회 보장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사회 보장이란 것은 빈곤과 질병, 실업과 장애로부터 국가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 정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주당의 정책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나 국힘당의 사회보장책은 선별적 복지로서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임을 밝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 꿈 많은 청소년 시절 빈곤으로 중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의 입고 다니는 교복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되자 관내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학교에 다니지 못한 대신에 공장에 다녔습니다. 공장에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 후 사법고시에 파소돼서 금수저가 되었습니다만은 금수저의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두 번 다시 자기와 같은 불행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성남의료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전 경남도지사를 지낸 국힘당의 홍준표 지사가 수익이 없다는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런 선행이 인정되어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선,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번에 전 국민들에게 확실한 사회보장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 출마했음을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저는 이 국힘당에 사람이 참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이 국힘당의 원내 이석을 보면은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영남 지방의 국회의원이 80%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된 대통령 후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우리 대구 경북의 이 정서를 보면은 길 가는 양아치도 양복 입혀서 동천만 줬다 하면 무조건 당선됩니다. 이 사람들이 중앙에 올라가면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중앙정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국무총리 김부겸, 경상북도 상주 사람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으로 출마한 이재명, 경상북도 안동 사람입니다. 우리가 암에 걸려서 한 5%만 의료비를 지불하게 되면 암을 골순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료보험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 전 보건사회부 장관 유시민입니다. 이 사람 경상북도 경주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구 경북에 출마를 하면은 빨개락하면서 지방의원도 되기 힘듭니다. 문제는 정부 재정 지출을 이래 보면은 중앙과 지방의 지출 비율이 8대2입니다. 지방에 무슨 공사를 하고 싶어도 지금 손 돌릴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수년간 대구 경북의 경제 성장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꼴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회가 한번 왔습니다. 안동 출신 경북의 아들 이재명이가 대통령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대구 경북 국회의원 10배, 20배, 100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호도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과거 무소 분리의 권력을 휘둘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기관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 그리고 지금은 적폐검찰입니다.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령부는 신체적 고문을 가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병신을 만들었습니다. 적폐검찰은 심리적 고문을 가해서 스스로 알아서 한강물에 뛰어들거나 바위에 뛰내리도록 했습니다. 이 적폐검찰은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의해서 형성된
합법적인 조직 폭력배들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평생을 검사만 했던 사람입니다. 이 검사란 것은 시민 위에 군림하면서 사람에게 죄를 주고 깜빵에 잡아넣는 것이 그 서의 업입니다. 이러한 공로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검찰총장이 되었고, 국힘당에서 가만히 생각해 본 게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박근혜를 깜빵에 잡아 넣듯이 문재인, 이재명도 깜빵에 잡아 넣을 듯 해서 이번에 대통령으로 출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 후보가 되자 말자 한다는 말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말만 했다 하면 구속하고 조사하고 싹 쓸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대구 경북을 기사 해생시키겠다고 하는데, 이 윤석열 후보는 입맛 뻥긋거렸다 하면은 죽이겠다는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영남과 호남, 진보와 보수의 선거전이었습니다만은 3월 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는 사람을 죽이는 윤석열을 뽑을 것인지 우리를 살리는 이재명을 뽑을 것인지, 이것은 오로지 구미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중보 전 도의원님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김덕환 도의원님 지지 연설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동진미 도의원 김덕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03주년 3.1절입니다. 3.1절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의미가 많습니다. 항상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민초들이, 민심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지켰고 이제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청도에 저희 장인이 계십니다. 월남 참전용사고 국가유공자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제 타격이 의미하는 바를 아는지 모르겠다.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선제 타격을 한다는 것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항상 누가 피해를 봤습니까? 위기에 있는 나라를 구하는 민초들이 항상 피해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강렬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3월 4일, 5일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을 뽑는 날입니다. 사전 투표가 시작됩니다. 투표에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 가족의 미래입니다. 3월 9일 우리가 꼭 승리하여 대한민국이 똑바로 서고 우리의 미래가 똑바로 서는 날이 되기를 저는 간곡히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분은 바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3월 9일 이후에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으로 꼭
만들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덕한 도의원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재우 시의원님 지지연설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재호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째 토론회 할 때 한미일 군사협정으로 일본군이 유사시에 한국에 들어온다는 얘기 듣고 제가 구미역에서 썸떡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3월 1일입니다. 1592년도에 외놈이 한국을 침탈하기 시작하여 600년 동안 우리나라를 괴롭혔습니다. 600년 동안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그러나 우리 민주정부는 15년 권력을 가진 것밖에 없습니다. 600년 권력을 가진 조국을 15년 권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변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이가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윤석열이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그런 기조가 있고 국민의힘 권력이 그 후손이고 그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실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 왜 우리가 권력을 나오면 안 되는가? 왜 우리가 또다시 대통령을 당선시켜야만 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기 시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집권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구미시의 시장이 우리 당 시장님입니다. 제가 공무원을 불러서 어떤 일을 얘기하고 사업을 얘기하면 무시를 못합니다. 저 자식 시장한테 꼬발시겠지. 이것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당 아닌 다른 국민의힘 당 시의원이 어떤 얘기하면은요 무시해버립니다. 왜냐합니까? 시장이 그거 안 들어줄 것 같거든요. 또 내가 방해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무시해버려요. 문 닫고 갈 때요 나 덮으라 그럽니다. 이게 권력과 아닌 권력의 차이입니다. 대통령요 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력을 놓으면요 윤석열이가 권력을 잡으면은 우리 민주정부 권력 실현받을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아마 제 생각에는요 피빈내를 내게 만들 겁니다. 향후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권력을 잡지 못하게 검찰 권력을 이용할 겁니다. 저는 무서운 검찰 권력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힘찬 투쟁으로서 아니면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권력을 잡아야 합니다. 대통령을 당선시켜야 합니다.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